네,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간인데요.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에 뉴욕 증시를 그대로 따라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4% 이상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지난주까지 급락하던 상태에서 시장의 하락을 끊어주는 단기 반등, 그리고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의 급반전이고요. 그에 따른 반작용 현상으로 쉬어가는 어떤 구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반전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부작용, 역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 한국 시장은 지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이번에 기록했던 가격대에서 크게 큰 폭에 밀리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서부 텍사스유가 되겠죠. 최근 반등 국면에서도 사실 반등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단에 26불, 하단에 18.9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2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8.9불대 상당히 강한 가격이 있고요. 만약에 18.9불대가 무너지게 되면 13.4불까지 하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18.9불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유가와 관련해서,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 디폴트를 당하게 되는 펀드들이 또 출회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안정은 현재로서는 유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단기 반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일단 어느 정도 매물을 받는 어떤 가격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물 받는 가격대에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반등,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은 지난주에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부정적 요소들, 그리고 이 부분과 경기 부양책들, 지금 경기 부양책이 사전에 어느 정도 반영돼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 경기 부양책은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장에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앞으로 지난주에 급격한 반등 이후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제 다져가는 구간, 변동성을 줄여가는 구간.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 때문에 아침에 좀 급하게 하락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락한다 할지라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난주에 대부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 작년 12월 16일 이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21조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12, 16 부동산 억제 정책이 발표됐을 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올해 40조 고객 예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벌써 45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 최근에 개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최상단에 놓이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의 8조, 삼성전자 우선주의 1조, SK하이닉스의 1조, 현대차 8천억, SK이노베이션 5조 5,500억, 신한지주 5천억, 기아차 4천억, 4,500억, 그 다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한 2조 정도 큰 폭에 유입돼 있고요. 그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 4천억,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코덱스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에 한 3천억 정도 유입됐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삼성 SDI 3천억, SO일 3천억, 포스코 2,800억 등등의 대형주 중심으로 한 17조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 단기간 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올리기는 사실상 좀 힘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5년도 부동산 시장이 좀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 정부에서 그때 당시 한 3차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상승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지금은 고객 예탁금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펀드로 간접적으로 한 110조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현재 시중 유동 자금이 한 1,900조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가계 대출 금액도 한 1,600조 정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 자금들이 부동산 대출로 인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2015년 이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뭐 분기당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한 30조씩 유입됐던 걸 감안해 본다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그 대형주들에 대한 시세는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접근할 때는 낙폭 과대에 의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들어오지만 시장은 매일매일 가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얕은 가격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는 계속해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부정적 요소가 시장을 지배할 거다. 그래서 매매 대응은 이제 주 후반 가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이번 반등 국면에서 사실 반등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 뭐 그 종목들은 하락 구간에서도 하락을 방해했던 종목들이죠. 삼성 SDI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낙폭이 컸습니다만은 통신주들, KMW, 오이솔루션, 뭐 RF, HIC,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재미난 종목이 이제 넷마블이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가격대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95,300원을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요. 넘어서면 95,300원을 넘어설 경우에 대응을 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중간에 98,900원이라고 하는 고비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 11만 2천원까지 일단 가능해집니다. 매매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15,200원을 넘어서게 되면 17,000원까지는 전혀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의탁금 45조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대금 25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정권주입니다. 그 정권주 중에서 미래에셋, 대우전동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아침에는 5% 빠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6,360원대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 그리고 삼성전권 같은 경우도 28,800원을 넘어설 경우에 대응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35,550원에 잠깐 고비를 받겠지만 33,6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